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독자들에게 공포감을 선사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이 공포썰의 시작은 몇 년 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더운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호러 영화를 보고 나서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각자 새로운 무서운 이야기를 풀어놓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 친구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댁에서 한여름을 보내곤 했는데 한 번은 그곳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상하고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민준이가 대학생이었던 어느 여름, 그는 마을 근처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이 오두막은 민준이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직접 지은 곳으로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그곳에서 도시의 번잡함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민준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깬 것이었죠.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차츰 그 소리가 반복되는 이상한 읊조림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내 사라졌고 민준이는 그저 자신의 착각일 거라고 애써 자신을 안심시키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이면 같은 시간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민준이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고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밤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쯤 민준이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소리는 산속에서 더 깊이 나고 있었고 그는 그 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민준이는 그 소리의 정체를 밝혀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올 때쯤 민준이는 자신이 조금 전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앞쪽에서 한 줄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작은 촛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그 불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곧 눈앞에 드러난 것은 오래된 묘지였습니다. 그 묘지 한복판에 누군가 서 있었고 그 인물은 분명히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몸을 숨기며 그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고 민준이는 그의 목소리가 며칠 동안 그를 괴롭혔던 소리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묘 앞에서 그 인물은 무언가를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민준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민준이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마다 숲의 어둠이 그를 집어삼키려는 듯 했지만 그는 오두막으로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는 할머니께 전날 밤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심각한 얼굴로 옛날부터 그 마을에는 특정한 밤마다 묘지 근처에서 이상한 의식을 하는 오래된 전통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물들은 마을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식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셨죠. 민준이는 자신이 목격한 것들이 모두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어떤 설명으로도 그때의 공포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이후로 민준이는 다시는 그 오두막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저 여름밤의 무서운 이야깃거리로만 남기기로 결심했죠.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그 공포가 단순한 이야깃거리를 넘어서는 무언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준이의 이야기는 우리의 여름밤을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가 그렇듯 진실인지 꾸며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오싹한 느낌만큼은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어요. 밤은 점점 깊어졌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창문 밖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리고 바람은 나무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갔어요.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우연히 한국 공포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는 다양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거나 주변에서 들은
기묘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XX 아파트의 저주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이곳에 대한 경고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에 그 글을 클릭하게 되었고 한참을 몰입하게 되었죠. 이 아파트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건축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번성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람들이 떠났고 지금은 대부분 방치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그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전해졌다고 해요. 어린아이가 실종된 사건이었죠. 경찰은 아파트 주변과 인근 지역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그 아이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주민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방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경찰까지 불려왔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어린아이의 사건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한 중년 부부는 아파트로 이사를 온 후부터 꿈속에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 항상 같은 꿈이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끝없는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고 문이 없는 벽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죠.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던 그들은 끝내 복도의 끝까지 다다랐고 그곳에는 닫힌 커다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번 그 문을 열면 꿈에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그 꿈을 꾸었고 점점 그들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 결국 이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점차 이 아파트는 흉가 소문이 퍼지면서 학생들과 탐험가들이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밤에 몰래 아파트에 진입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중 몇몇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도 한결같이 아파트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발자국 소리를, 또 어떤 이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파트의 저주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유명 블로거가 자신은 두려운 것을 경험할 일이 없다며 자신만만하게 아파트에 갔지만 그 뒤로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카메라만이 입구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마지막으로 촬영된 영상에는 그 블로거가 공포에 질린 채 무엇인가에게 쫓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영 인터넷에서 사라지지 않고 회자되었습니다. 그 밤 나는 그 이야기들에 완전 사로잡혀 현실 감각을 잃을 정도로 깊이 빠져들었어요. 갑자기 방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싹한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컴퓨터 모니터가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던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화면의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지며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신경이 곤두섰지만 다행히도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면서 모니터는 꺼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집안의 정적만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 컴퓨터를 꺼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간혹 아파트에 꿈을 꾸곤 했습니다. 복도 끝에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꿈에서 보며 그 너머의 것을 상상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리기 일쑤였어요. 이후로도 한동안 그 아파트에 대한 글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커뮤니티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로 남았지만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되었죠. 어디선가 나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를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나는 오늘도 조용히 컴퓨터 화면을 끕니다. 어디에선가 여전히 그 아파트는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가을의 끝자락. 대학생인 은주는 친구들과 함께 교외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이곳은 한적한 농촌 지역으로 주변에는 소문난 귀신 이야기가 많은 폐가가 있어 호기심 많은 은주의 친구들이 탐험을 제안한 것이다. 그 마을 입구에는 태양마을이라고 쓰여진 큰 나무 간판이 서 있었고 도착한 날
은주의 일행은 마치 그들이 오기를 기다린 듯 황금빛 노을이 마을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시간이 멈춘 듯한 그 마을은 신비스러운 느낌을 자아냈다. 첫날 밤 은주는 친구들과 함께 지역 주민에게 소문로만 전해 듣던 귀곡산장을 찾아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한 후 이상한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폐가에 도착하자 낡고 으스스한 분위기에 압도된 그들은 순간 등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호기심이 공포를 이겼고 그들은 플래시를 켜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주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코끝을 찌르는 곰팡이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 집은 수십 년은 방치된 듯 벽지는 비바람에 사가 있었고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 집의 2층에 올라가자 은주는 벽에 걸린 나무 액자를 발견했다. 액자 속에는 검게 그을린 얼굴을 가진 가족의 사진이 그들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그녀는 가늠할 수 없는 이질감에 어리둥절했다. 그러던 그때 그녀의 귓가에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길 떠나지 마. 섬뜩한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친구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무심한 반응으로 계속 집을 탐색하고 있었다. 은주는 다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속삭임은 점점 더 뚜렷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여길 떠나지 마. 흔들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낸 그녀는 녹음을 시작한 뒤 용기를 내어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걸음을 떼었다. 문이 반쯤 열린 작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은주는 그 속에서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마치 환영인 듯 불규칙하게 움직였고 눈을 한 번 깜빡일 때마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은주는 숨을 삼키며 한 발짝 물러났다. 그 순간 그녀의 발이 쓰러진 의자에 걸려 넘어진다. 신호에 따라 친구들은 그녀를 붙잡으러 달려왔고 은주가 넘어진 바닥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떨어져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며 적힌 글씨를 읽은 은주는 충격을 받았다. 이곳에 온 자는 누구나 이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 집은 이제 너의 것이다. 은주는 이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일기를 덮고 일어나려는 순간 다시 들려오는 속삭임. 여길 떠나지 마. 그날 밤 귀곡산장을 빠져나온 후 은주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검은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다. 눈을 뜰 수 없는 공포와 싸우던 그녀는 결국 새벽이 되어 잠에서 깨어났다. 다음 날 친구들과 함께 급히 마을을 떠난 은주는 자신과 친구들에게 닥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언제나 어둠이 깔림과 동시에 귓가에 맴도는 속삭임, 여길 떠나지 마. 는 은주를 괴롭혔다. 은주는 그 경험을 잊고 싶었지만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현상은 계속되었다. 집에 홀로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물리적인 냉기, 그리고 은주만이 들을 수 있는 속삭임. 그녀는 점점 그 집이 자신의 삶에 얽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핸드폰에 녹음된 그날 밤의 음성 파일을 들을 엄두가 나지 않는 은주는 그저 시간이 치유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았고 은주는 그 집의 비밀을 풀고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을 점점 키워갔다. 그리고 다시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은주는 속삭임의 정체와 그것을 풀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이 괴로운 여정을 통해 은주는 저주에서 벗어나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